그럼 6번째 팀 더 벌브 팀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순서대로 김현석, 김도영, 박성환, 김세연으로 구성된 더 벌브 팀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김세연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게임 컨텐츠 블랙아웃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프로젝트 배경 설명에 앞서서 저희의 초기 기획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VR 콘텐츠의 강점을 추린 뒤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세상과 초현실이라는 키워드는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현실처럼 경험할 수 있는 VR 콘텐츠의 강점에서 따온 키워드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꿈이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분위기로 기괴함과 몽환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기괴한 NPC를 통해 초현실적 느낌을 강조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통해 꿈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선 키워드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임 형식을 고민한 끝에 퍼즐 형식을 담은 VR 어드벤처 게임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제와 목적입니다. 저희 팀 이름은 블랙아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전을 의미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가 현실 세계의 나를 정전시키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블랙아웃이라는 게임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는 자신의 무의식 세계에 진입해 닥쳐오는 트라우마를 벗어나 희망을 찾아가는 스토리를 따라갑니다. 이를 어드벤처 장르로 구현하였습니다. 팀 구성 및 역할입니다. 저희 팀은 우선 기본적인 틀을 공동 기획한 뒤 각자 4개의 씬을 하나씩 맡아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공통 기능인 플레이어 기능과 퍼즐 기능 구현을 한 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씬 디자인과 터레인 맵 제작을 각각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수행 절차 및 방법입니다. 저희는 노션 타임라인을 활용하여 일정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기획 부분에서는 주제와 장르를 선정한 뒤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기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 초기에는 깃과 깃허브의 협업 환경을 먼저 구축하였습니다. 프로토타입 제작 기간에는 각자 맡은 씬별 맵을 먼저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알파 제작 기간에는 앞서 프로토타입 제작 기간에 제작한 씬의 디테일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와 동시에 플레이어 기능을 구현하고 NPC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였습니다. 베타 제작 기간에는 UI 씬을 추가하고 사운드 이펙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후 버그 테스트 및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빌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드웨어는 오큘러스 퀘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유니티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중심으로 제작하였고 추가 디자인 리소스가 필요할 때 포토샵을 이용하였습니다. 노션을 통해서는 일정 관리를, 깃을 통해서는 형상 관리를 진행하였고 슬랙을 통해서는 깃 푸시 공유와 각종 공지사항을 공유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행 결과입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방에서 깨어납니다. 자신의 방에 뭔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의 이질감을 느끼고 거울을 바라봅니다. 거울 속의 방과 자신이 위치한 방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퍼즐을 풀어갑니다. 방에서 탈출한 플레이어는 거대한 젠가가 위치한 방에 도착합니다. 플레이어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 유일한 안식의 기억인 젠가 퍼즐을 풀며 위로 나아갑니다. 젠가 방에서 벗어난 플레이어는 어두컴컴한 미로에 도착합니다. 플레이어는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거대 NPC의 방해를 받아 쉽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때 체크포인트의 방어막을 이용하여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미로를 벗어난 플레이어는 숲에 도착합니다. 숲에서 플레이어는 숲길을 따라 걸으며 희망을 상징하는 요소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게임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시작과 씬 전환을 컨트롤하는 씬 체인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리의 연결성을 높이고 자연스러운 씬 전환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인공의 독백 형식의 스토리와 조작 방법을 씬 전반부에 배치하여 스토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씬별로 다른 조작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플레이어 기능입니다. 플레이어가 그립 버튼을 활용하여 물체를 잡을 때 물체별로 다르게 손 모양이 변화하고 물체의 방향이 변화하면서 직접 손으로 잡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젠가 선택 부분입니다. 실제 젠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레이와 트리거를 활용하여 우선 젠가를 선택하고 손의 위치와 젠가의 위치를 연동하여 젠가를 뺀 뒤 그립 버튼을 활용하여 손으로 젠가를 잡을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NPC입니다. 방신에서 시간 제한이 끝나면 아버지 NPC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NPC가 플레이어를 공격할 경우에 시야가 제한되고 흐려지는 효과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NPC가 등장하기 이전에 문소리와 문구멍을 통해 아버지 NPC를 확인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추가하여 공포감을 조성하였습니다. 미로씬에 등장하는 광대 NPC의 경우 기본 크기의 광대와 거대한 크기의 광대 두 가지 광대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 다른 광대의 공격 패턴을 다르게 하여 게임의 재미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씬에 등장하는 고양이 NPC의 경우 플레이어를 엔딩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느낀 점을 각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먼저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김세현입니다. 우선 제가 프로젝트를 계속 미니 프로젝트부터 진행을 하면서 일정 관리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깨달았고 저희 팀이 일정을 세분화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밀리는 부분이 있고 변수가 생겨서 진짜 더더욱 일정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떤 결과물을 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한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결과물과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서 좀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좀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바일 기반의 오큘러스를 이제 사용하여 개발을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모바일 기반이다 보니까 저희가 재현하고 싶은 그래픽들을 원하는 만큼 재현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의 발전이 더 이루어지면 더 고퀄리티의 프로젝트를 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팀원 김현석입니다. 예, 저는 일단은 이번에 협업 툴로 그 GitHub를 사용했는데 제가 GitHub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좀 충돌도 많이 나고 또 오류 때문에 그거를 잡는데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GitHub에 익숙해지고 나서는 이 GitHub가 되게 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툴이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에 되게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GitHub을 좀 자주자주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테스트 환경이 PC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PC에서 계속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다가 막상 저희가 오큘러스 안에 빌드했을 때는 그 PC 그 RTX 2060의 성능만큼 그 프레임과 성능만큼의 성능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나올 AR, VR 서비스는 다 이제 기기 내에 내장돼서 빌드돼서 나오는 거라서 이제 앞으로 개발할 때는 실제로 돌리는 그 기기의 성능을 고려해가지고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미로싱과 플레이어 상호작용을 맡은 팀원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선 이번 프로젝트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저희 프로젝트의 키워드였던 몽환과 기괴함, 이것이 연출로 잘 표현됐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이기 전에 콘텐츠 제작자로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고 명확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야지 팀원 간 의사소통에 오류를 좀 줄일 수 있고 효과적인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숲신 개발을 맡은 박성환입니다. 숲이라는 장소에서 연출을 강조했고 터레인, 애니메이션, 파티클, 쉐이더 같은 이펙트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최초의 맵 디자인에서 렌더링 할 때 60프레임 이상 나오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평균 40프레임 정도 나와서 이 부분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게 많이 아쉬웠고 다음 개발에 이 점을 보완해서 알파랑 베타 기간 동안 최적화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아웃 제작을 통해서 소비자가 과연 원하는 게임이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시연을 통해서 저희가 한 10분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 어지럽다는 의견이 조금 있었고 또 스토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UX, UI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10분 정도 플레이 시간이 소요됐던 것을 봐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노력을 해야 그 소비자도 원하는 게임을 할 수 있고 저희도 그에 맞는 만족할 수 있는 게임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5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하면서 팀원들과 소통을 많이 했고 팀워크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준 팀원과 그리고 도와주신 강사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더 벌브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구현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오브젝트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잘 돼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그런 부분은 저도 아까 좀 놀라웠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아니고 이게 이제 복합 장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획의 좀 차별성으로 보면 이제 개성이 좀 뚜렷한 이제 그런 장르인데 이거는 4명이 다 요 게임의 장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한 건지 아니면 누구 한 명이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하는 그런 장르인 건지. 저희가 처음 이제 팀이 모였을 때 각자 기획 발표 겸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고 제가 워낙 방탈출 게임을 좋아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팀원분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오 쇼크라는 이제 게임이 있는데 약간 이제 그런 게임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참조해 보시면 그런 이제 느낌이랑 이제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이 뭐 하여튼 15년 전에 하여튼 무슨 기획상으로 전 세계에서 1위를 했던 이제 그런 게임인데 그래서 그런 이제 캐릭터들은 상당히 이제 개성이 있게 일단 기획력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4명의 이제 아까 그 협력 부분들 한 거 있었잖아요. 맡은 바 처음에 4명이 맡은 부분. 그래서 이게 인원이 혼자인 팀이 여태까지 발표했었고 이제 여기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많아서 제일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만 좀 한번 피드백을 주시면 제일 어려웠던 거 2-3명이면 의견이 쉽게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팀원이 많아서 좀 힘들었던 부분은 우선 깃 형성 관리가 가장 힘들었고요. 저희 하루 종일 그냥 깃만 붙잡고 계속 싸웠던 경험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나눌 때 씬을 각각 4개의 씬을 한 명이 기획 구성을 맡는 걸로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서로 우선
얘기를 계속 나누긴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씬의 연결성을 부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직접 시연을 해보면서 되게 완성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좀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좀 친절함이 좀 부족해서 사실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 자체도 처음에 블랙아웃이라는 걸 보고 공포 게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직접 해봤을 때는 이제 트라우마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스토리였고, 그래서 제목도 그냥 트라우마라고 하시는 게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아무튼 재밌는 그런 경험이었고, 그리고 팀장님은 전에 어떤 뭐 개발이나 이런 쪽 일을 하셨었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는 신문방송학과 나와서 네네. 출판 일 하다가 왔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상당히 인상 깊게 봤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뭐 업무 분배나 협동이나 기술적으로 뭔가 구현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충실하게 잘 돼 있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같은 말들을 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그냥 어드벤처 게임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다가 아,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네, 알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의도하는 바가 있으셨다면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연출하면 혹은 어떻게 전달하면 좀 더 의도하는 것들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어떤 컨텐츠 창작자로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